자, 주말에 한국 사회의 중산층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중산층 5집 중에 한 집이 적자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축이 문제지. 그게 아니라 4분위 적자 가구 비율이 18.2%, 3분위 가구도 17.1%라는 거예요. 이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4분위라 하면 한국에서 고소득이 위에서 두 번째인 구간이에요. 5구간으로 했을 때 5분위가 소득이 제일 높은 구간이에요. 그런데 5분위도 적자 가구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5분위 가구는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5% 증가한 9.4%.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위 구간인 상위 20에서 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2.2% 증가한 18.2. 이제 중간에서 아래 위로 걸치는 상위 40에서 60%인 3분위 가구 적자 비율은 17.1. 그리고 그 밑에 이제 60에서 80%, 즉 밑에서 두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1층부터 5층으로 하면 2층에 사는 사람이 비율이 1년 전보다 0.9% 증가한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9% 증가한 28.9. 제일 마지막에 1층에 보면 적자 가구 비율이 2.0% 감소해서 60.3으로 개선됐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낫고, 3층에 있는 사람, 4층에 있는 사람, 5층에 있는 사람 다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가구 중에서 적자 가구 비율이 26.8이에요.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도 있고 또 소득 증가가 부진해지고 이러면서 나가는 지출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늘어났지만 소득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덮치고 있는 어두운 모습을 좀 봅시다. 건설업의 일자리가 지금 14,000개가 사라졌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법정 관리 가게 되면서 건설사 수주가 크게 위축됐고 1년 전보다 17%가 감소했고 이런 건설 경기 악화로 지난해 4분기에 14,000개가 감소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가계 실질 소득이 뚝 떨어져서 중산층도 적자 가구가 20%인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지금 정권을 비판하는데 발표하는 모든 수치는 장밋빛 경기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KDI는 경제 성장률을 상향으로 조정하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뜬구름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물가 상승에 식료품비 지출이 늘어나고 담배, 교통 지출액은 감소하고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1.6%가 감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최근에 보면 이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는데 실제 이 피부로 느끼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는 엉망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요즘 그게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중산층이 적자 가구로 전환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산층 서민이 죽어나가고 이 취약계층은 공돈 받아서 그나마 이 적자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이 와중에 25만 원 주자고 저렇게 바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은행 가계빚이 매주 1조 원이 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하던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이 이달만도 2조 4천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요즘 느는 대출을 보면 신용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신용 대출이 늘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택 관련 대출도 정부의 바람잡이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타 대출도 늘어난다. 은행들은 지금 주담대 금리뿐만 아니라 기타 금리들을 인상해서 지금 가야 버틸 수 있다고 보고 금리 인상이 있을 건데 이 가계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문제지요. 이 가계 대출 증가의 원인 중에 실제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 보면 김포, 광명, 어왕, 시흥 등 수도권 집주인들이 집값이 다시 오른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도권에 있는 주요 도시들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까지도 3년 만에 5억씩 뚝뚝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이런 부동산 하락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코로나가 지역 경제에 코로나가 이제 생활상을 바꿔서 밤늦게 술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문화를 거의 없었죠. 그런데 삼고 현상 등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요즘 이 여행회사 또 체육시설 이런 상가 등이 식당 등 상가가 그냥 초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 도시일수록 더 심하고 또 재래식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요, 이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없다라는 충격적인 지금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3% 수준이지만은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분기에 3.8%였고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2.8배, 가공식품은 2.2%로 1.6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아마 한 80년대 이후에 먹는 거를 가지고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똑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주 먹는 햄버거, 비빔밥, 김밥, 냉면, 외식, 오리고기, 떡볶이, 도시락, 치킨 등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가공식품도 설탕, 소금, 서퍼, 초콜릿, 식용유, 아이스크림, 당면 등도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밥을 먹으려는데 집밥도 재료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가 또 지금 난립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집은 지금 높은 가격에 사기 힘들고 전세 사기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비교적 사기에서 좀 자유로운 아파트 전세가 품귀 원룸이 7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실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거의 없고 수급 불균형으로 지금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재계약이 전가해버렸고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이 있어요. 5억 이하 주택에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또 전세금을 올리고 있고 임대차법이 4년차 되면서 또 전세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신혼부부 특례론이나 신생아 특공이 이자 부담을 들어서 신혼부부가 이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데 나서고 이러면서 지금 전세난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삶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요. 먹는 게 지금 큰 걱정이 되고 있고 지금 자는 집이 지금 전세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